일러스트가 이게 진짜 네. 말도 안 되게 피해자로 이제 이준석 대표가 선거철이라서 이런 페미니즘 이슈를 또 반대로 이용하는 게 아닌가. 이 계모라는 점을 부각하는 것, 그거에 대해서 음. 오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남을 넘어 대한민국이 사랑한 언론. 네? 경남 도민일보가 만드는 본격 뉴스 비평 아. 방송. 유비자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아직 센스가 아, 합을 안 맞춰보고 해봤는데 아직은 우리가 팀워크가 저 미디어오늘 기사 보다가 우리가 주로 좀 중앙일보 기사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네. 기사 중앙일보에 대해서 미디어오늘에서 기사가 나온 게 있어서 한번 그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저희랑 그 비슷한 지적이 내부 기자들한테도 좀 나왔다고 해서 봤는데 아무튼 안에서도 좀 자성의 목소리가 나고 있다는 게 그렇고 근데 저는 이게 조금 아쉬웠던 게 좀 뭔가 이게 우리가 지향하자 뭐 이런 게 아니라 좀 가려놓지 왜 이거를 앞에 내놓고 이런 기사를 내놓냐 약간 이런 식의 안 보이게 네. 해라 약간. 모르겠습니다. 이게 취재 기자가 좀 그런 쪽으로 쓴 건지는 모르겠는데 좀 이런 거는 안 보이게 좀 잘하지 왜 약간 이렇게 기술적으로 처리를 못했냐 네. 약간 이런 식으로 된 것 같아서 네. 조금 아쉬운 점은 있었지만 저런 말들이 좀 더 많아져야지. 네 그래서 안에서도 좀 문제를 좀 심각하게 인식은 하고 있는 네.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저는 어떤 걸 준비했냐면 최근 1, 2주간 네. 좀 우리가 했던 거 복습 시간 아, 종합 선물 가지려고 세트 좀 느낌으로. 최신 기사 네. 위주로 이제 가져왔는데 첫 번째 조선일보 기사인데 그 흉기난동 이제 오늘자 기준으로 흉기난동 사건이 굉장히 지금 이슈화가 많이 네.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조선일보는 아주 꼼꼼하게도 이제 그 로드 FC 회장님 그 의견까지도 이제 기사로 쓰는 참. 로드 FC 이제 회장님이 경찰들한테 종합 격투기를 가르쳐야겠다고 이제 개인 SNS 올린 거를 기사로 썼더라고요. 네. 아, 개인 SNS에 올린 거를 그렇죠. 또. 근데 이분은 그 로드 FC를 이제 애 몸을 담고 있는 분이고 그렇죠. SNS에 개인 의견 올리는 거는 할 수 있는데. 당연히 이제 네, 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기사로 쓰니까 이 정문홍 회장님도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아 내가 이 정도의 인플루언서인가? 엄청난 영향력을 네 거기다 이제 사진까지 딱 멋있는 화보 야. 사진을 넣어줘가지고 꼼꼼함에 이제 저는 감탄을 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승려가 그 주민을 살해한 이제 그런 사건인데 네. 이거는 우연히 이제 페이스북 보다가 일요신문에 이제 기사를 봤는데 일러스트가 이게 진짜 네. 말도 안 되게 피해자로 이제 연상하게끔 하는 그 일러스트로 이제 쓰러져 있는 모습을 그 일러스트로 썼더라고요. 네. 이거는 올리는 사람도 이게 뭔가 올릴 때 내가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안 한 건지 아니면 뭐 이렇게 하면 좀 몇 푼이라도 돈을 더 버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까지 이제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뭔가 약간 항상 이미지를 챙겨 넣어야 된다는 그렇죠. 강박에서 온 네. 잘 음, 실수인지 모르는 실수지 않을까. 아 실수일까요 이게? 그 중앙일보 보도 그 폭력으로 사망한 한이 지금 병원 실려갈 때 이제 소름 돋는 행동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실 이거는 그 이미지가 이게 네. 되게 많이 나왔었잖아요. 아마 네. 그 유가족이 이 사건의 좀 심각성을 알리려고 그거를 언론에 공개를 네. 하도록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거를 유가족이 공개한 거는 피해자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어서 공개를 하신 건데 이거를 이제 소비하는 이거를 이제 보도하는 방식을 보면 굉장히 선정적이고 자극적으로 이제 네. 좀 클릭수를 모으려는 맞아요. 식의 이제 그런 행태를 보이거든요. 제목으로 봤을 때도 네. 뭐 가해자의 뭐 소름 돋는 행동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뽑아가지고 제목에 이제 정보를 다 담지 않는 거죠. 이제 어떤 행동을 했는지 네가 클릭을 해서 봐라 네. 이런 식으로 제목을 다는 거죠. 네. 이 중앙일보가 이제 좋아하는 패턴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전에 말했던 최후. 그 최후
이제 최후가 뭔지 한번 클릭해서 네. 봐라 약간 이런 것처럼 극단적인 단어를 자꾸 그 소름 돋는 행동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조커남 일명 네. 조커남 기사 나왔을 때도 불까지 지른 뒤 소름 돋는 행동 이제 똑같네요. 그렇죠. 거의. 제목으로 알려주지 않아요 뭘 했는지. 포맷이 있는 것처럼 무슨 근데 우리가 참 지면 편집할 때는 제목에 제일 중요한 걸 담아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인터넷은 이제 클릭을 안 완전 하면 다른 못 보니까 네. 일단 클릭하게 만드는 예. 그렇죠. 소름 돋는 인기응변 뭐 소름을 되게 또 좋아하네요. 아니면 그 올리시는 분이 소름이 되게 잘 돋을 수도 돋- 있죠. 날- 난 날이 나- 추워서 아, 날이 추워서 그리고 뭐 극단 선택한 동생 폰엔 뭐 소름 돋는 문자 뭐 이런 식으로 주로 이게 하는 방식이 이제 가해자가 얼마나 이 뭐 자극적이고 이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자꾸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이제 그런 제목으로 이제 네. 소름 돋는 이제 이런 거를 쓰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도 보시면 그 뭐 언성 높인 영사 최후 이제 최후 아, 최후. 아, 저는 아직도 최후. 최후가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기사를 안 읽어봐가지고 최후라고 하면 네. 진짜 저 제 자신과 싸우고 있어요 지금. 아. 궁금증과 클릭해주지 않겠다는 아, 이 자아와 맞아요, 맞아요. 그 최후 이제 쭉쭉 그 넘겨주시면 너무 많아가지고 와 진짜 많네. 새우는 네. 엄청 많네요. 그리고 이제 그 또 충격. 이것도 이제 충격 뭐 이런 것도 되게 네. 좋아하는데 특히 저는 이 기사가 좀 되게 안 좋다고 봤던 거는 이걸 보고 그 대만 카스테라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진짜 기자가 마라탕 집을 뭐 조사를 했더니 뭐 이런 통계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커뮤니티 글 복붙해가지고 쓰면서 뭐 마라탕 집이 다 약간 이렇다는 식으로 매도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뭐 모든 마라탕 집이 다 그렇다고 볼 수도 없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 합당한 좀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사진 하나 이제 있는 커뮤니티 글 가져와 가지고 마라탕이 이렇게 더럽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게 중앙일보라는 신문이 그래도 거대 매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래서 이 제목을 보니까 거의 뭐 유사 언론이나 다를 게 없다 생각이 들어서 그 유사 언론인 인사이트와 중앙일보의 기사 목록을 이제 가져왔는데 어떤 게 중앙일보인지 맞출 수 있겠어요? 아. 오 어렵다. 근데 진짜 너무 어렵네요. 난제예요. 제가 이게 뭐 막 자극적인 것만 모아서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 끌고 온 거거든요. 그냥 기사 랜덤으로 그냥 목록을 보다가 이렇게. 쓱 끌고 온 건데도 어떤 게 중앙일보인지 진짜 알기 어려울 정도로 이게 왼쪽이 중앙일보고 오른쪽이 인사이트거든요. 근데 인사이트가 약간 이런 거의 원조잖아요. 네, 그 그렇죠. 중앙일보가 인사이트를 약간 롤모델로 보고 이 인터넷을 그 인터넷 기사를 쓰는 게 아닌지 싶을 정도로 그리고 이제 저는 지면도 한번 쓱 봤는데 네. 그 한국경제 기사를 보다가 겔 플립 4가 나온다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겔 플립 4가 되게 좋다 막 음. 이런 기사가 있길래 봤는데 11월 9일자 이제 기사에 한 면을 좀 크게 써서 겔 플립 기사를 썼는데 그 뒤에 보니까 같은 날 지면에 삼성전자 TV 광고 전면 광고가 깔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고 그 다른 날짜도 하나씩 찾아봤는데 17일자에도 이제 이재용이라는 이름을 앞에 박아서 이제 한 면을 털어서 이제 삼성의 이제 혁신에 대해서 성과 내면 임원 직행한다 뭐 이런 기사를 이제 썼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뒤에 보니까 이제 앞에는 TV 광고였는데 뒤에 이제 노트북 광고를 전면 광고를 넣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한 번 찾아봤죠. 이제 제일 최근 거 이제 19일자에도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이제 동정을 이제 한 면을 털어서 이게 특히 또 2면이에요. 네. 1면 바로 다음 면에 이제 어. 이재용이 이제 얼마나 잘 하고 있냐 약간 이런 거를 쓴 기사인데 이것도 어김없이 이제 뒤에 이번엔 냉장고 광고를 전면으로
그래서 그 한 2주일간의 냉장고, 뭐 노트북, TV 이제 이렇게 알차게 광고가 다 들어갔는데 뭐 근데 이 기사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 근데 이 같은 날짜에 이재용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쓴 이제 기사를 쓴 매체가 어딘가 찾아봤는데 뭐 전국에 있는 매체를 다 찾아봐도 몇 군데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이렇게 크게 쓴 곳은 같은 날 이제 광고가 들어간 다른 매체 한 군데랑 이제 한국경제에서 이렇게만 썼더라고요. 그러면 뭔가 이게 조금 그런 게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게 저는 특히 경제지를 볼 때는 조금 이제 독자들도 기사를 읽을 때 이 경제지만 보고 판단할 게 아니라 좀 다양한 매체를 보면서 좀 입체적으로 이 기사를 읽고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뭐 무조건적으로 한국 경제 기사만 보면 굉장히 좀 편향되게 인식이 이해를 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다양한 매체를 보고 판단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페미니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네, 좀 준비를 하면서도 조금 뭔가 버겁다는 생각이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남성에 의한 교제 살인이 얼마나 있었는가를 한번 찾아봤는데 네, 이제 한국 여성의 전화에서 진행한 조사에서 보면은 지난해 언론에 보도된 친밀한 관계 내 여성 살해 피해자가 최소 97명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언론에 보도된 거를 기준으로 이제 네네 산정을 한 여기서 거네요. 조사한 기준은 언론에 보도된 숫자로 이렇게 수치를 종합했고 또 살인 미수까지 포함을 하면은 네, 228명의 그런 피해자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언론에 보도된 게 이 정도고 네, 보도되지 않은 피해자도 분명히 더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아마 더 많지 않을까. 97명은 다 여성인 거죠. 네네 그렇죠. 그런 가운데 이제 이번 그 사건으로 이제 정의당 장혜원 의원이 페북에 이제 글을 하나 썼었는데 이제 짧게 제가 요약을 하자면 네, 페미니즘이 싫으면 여성을 죽이지 마세요. 그리고 여성 안전 보장에 좀 앞장서라. 이런 식으로 이제 페북에 글을 남겼는데 네, 또 이 장 의원의 글을 보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또 반박글을 올렸습니다. 선거 때가 되니 또 슬슬 이런저런 범죄를 페미니즘과 엮는 시도가 시작되고 있다. 그러면서 남성은 잠재적 가해자라는 프레임은 2021년을 마지막으로 정치권에서 사라졌으면 한다라고 이게 적었습니다. 근데 이게 선거철이 되니 이런 말이 나온다 이제 이렇게 말했는데 네. 장혜영 의원이 약간 선거에 관련된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면 선거에 관련된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그냥 이제 그런 페미니즘이 필요하다 이런 사건을 막으려면은 그런 취지로 말했는데 어쨌든 이준석 대표는 페미니즘을 이런 선거에 이용한다 약간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서 약간 설전을 주고 머릿속에 이렇게 선거가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아 자기가 당대표 머릿속에서 사실 제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거는 이제 기사화가 되면서 거기서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점이 디지털 타임스에서 페미니즘 논란 일파만파 이준석 때린 장혜영 폭력 가해자 대부분은 남성 부산일보에서 페미니즘 논쟁 또 불붙인 이준석 당내서도 이대남만 갖고 대선 되나 그다음에 MBC에서 데이트 폭력 여성 사망의 정치권 페미니즘 논쟁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은 페미니즘이 뭔가 약간 논란의 중심에 있고 좀 문제가 된다라고 좀 읽힐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페미니즘과 논란이 어떤 관계가 있어서 이렇게 묶이는지 저는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기본적으로 페미니즘에 대한 약간 부정적인 인식이 깔려 있는 네, 느낌이네요. 약간 그거를 생각을 해서 이제 페미니즘 하면은 약간 항상 좀 논란이 되고 뭐 누군가 뭐 사과를 한 적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페미니즘에 대한 이미 인식 자체가 조금 부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페이스북 글만 놓고 보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페미니즘을 조금 그렇게 악용하는 거 아닌가 실제로. 선거에 이제 선거철이 돼서 페미니즘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 반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준석 대표가 선거철이라서 이런 페미니즘 이슈를 또 반대로 이용하는 게 아닌가. 갈등 구도를 막 5대5로 그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사실 장혜영 의원과 이준석 대표가 한 말을 두고 똑같이 5대5로 갈등 구도로 보는 게 맞는가부터 보면은 저는 거기서부터도 약간 조금 제대로 된 갈등 구도가 성립이 안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고, 어쨌든 근데 언론들은 대부분 5대5로 그렇게 이준석 대표와 장혜영 의원이 갈등을 했다라는 식으로 많이 기사를 썼습니다. 점점 약간 여기서 묻어가려는 것 같은데. 안전하게 가려는 거 아니에요, 원재 기자? 지금 말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지금 혼자 그냥 제가 좀 안전하게 가겠다고 하는. 그런 거 아니고 어느 보도에서만 97명의 여성이 가까운 관계에 살해를 당하고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그렇죠. 어느 데서는 이게 되게 오히려 이런 명확한 문제가 있는데도 페미니즘이 문제라는 식으로 페미니즘에 논란을 붙이니까 이게 확실히 저도 왜 그런 얘기를 인터넷상에서도 많이 듣잖아요. 뭐 페미냐 뭐 이런 얘기. 맞아요. 그런 게 이제 뭐 너무 부정적인 걸 많이 담고 있으니까 사람들도 이거 제대로 된 대화도 하기 힘들고. 근데 이게 특히 교제 살인 문제는 사회적으로 이미 네, 다 합의가 된 거잖아요. 이거는 네. 여성 피해자가 네, 그 많다는 거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준석 당대표가 하는 말은 장혜영 의원은 교제 살인을 막아달라라는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이준석 그 당대표는 페미니즘은 그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보는 것이라고 약간 프레임을 짜버려서 왜 남자만 그러냐 갑자기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거야 전부터 자꾸 그런 말 해왔으니까 뭐 그렇다 치는데 뭐 갑자기 이제 고유정까지 꺼내버린 거는 굉장히 저 이준석 당대표도 좀 이건 너무 갔나 생각하지 않았을까. 페미니즘에 대한 친밀도를 1에서 10까지 있다 치면은 3에서 7에 이제 포함되는 사람은 조금 최대한 말을 안 하고 페미니즘에 대해서 침묵하고 그런 경향이 많은데, 반대로 1에서 2 또 그 극단인 뭐 8에서 9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제 더 막 활발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페미니즘에 대해 뭐 나와 있는 이야기들 자체가 조금 그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의 말이 좀 과대대표된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까 박신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계속 이게 뭔가 싸움 구경만 시키고 네. 논란만 자꾸 네. 부추기고. 페미니즘 논란 이렇게 네.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언론이 더 만드는 것 같아요.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싸움 네. 그 장을 만들어 주는 것 같은 느낌이.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오늘 방송에서 다룰 이야기는 이제 20일에 있었던 아동학대 사건이고요. 다음 날인 21일 가거론사가 해당 사건을 앞다퉈 보도하면서 네. 포털에서 많은 기사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네. 여기서 나타나는 기사들이 공통적인 제목이 있습니다. 바로 계모라는 단어를 꼭 제목에 넣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계모라는 점을 부각하는 것, 그거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모를 이렇게 부각하다 보면 이게 마치 재혼 가정에서나 이제 일어나는 그런 일처럼 보입니다. 이게 결국에는 계모라는 단어가 지닌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또 재생산하는 건데, 네. 사실 아동학대 사건이 꼭 이렇게 계모에게서만 이렇게 나타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아동학대 현황을 네. 이제 제공한 게 있는데, 거기를 보면 이제 실제 학대는 친부모에게서 훨씬 빈번하게 80% 안팎으로 발생했고요. 계부와 계모에 의한 학대는 1%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 진짜 약간 계모라는 그 단어를 어릴 때 처음 들은 게 동화책에서 네. 계모가 막 못 살게 군대 네. 이런 게 나오잖아요. 신데렐라. 네. 진짜 좀 그런 약간 어릴 때 그런 것처럼 뭔가 비과학적인 뭐 그럴 것 같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편견 생기는 것 같은데 네. 실제로는 꼭 그렇진 않다는 거네요. 네. 실제로는 친부모에게서 더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고 계부와 계모에 의한 학대는 사실 소수에 불과한데 언론 보도가 이제 그런 점을 부각해서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그런 좀 고정관념을 심어주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일단은 이제 그 언론사에서 저한테 반박을 한다면은 뭐 결국에는 계모가 아닌 건 아니지 않냐. 계모가 사실과 어긋나는 건 아니지 않냐. 계모가 있는데 왜 쓰면 안 되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계모라는 거를 이제 결국에 강조하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혼 가정에서 일어날 법한 일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정의 문제, 가정사 그 정도로 이제 좁혀지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네. 가정에 뭐 문제가 많아서 네. 뭐 일어나는 네. 그 집안 일이다 이런 네. 식으로 그렇죠. 음, 세계일보 기사인데요. 마구 때려 숨지게 한 30대 계모라는 게 제목에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면서 마구 때려라는 말을 마치 본 것처럼 계모를 수식하고 있는데 이게 계모가 정말 나쁜 사람이다, 잔인한 사람이다 이런 걸 또 보여주는 거고 또 뉴스원 보도에서는 주민 반응을 담은 기사를 또 내보냈는데 주민 인터뷰에서 이제 주민이 뭐 악랄하다며 몸을 떨었다라는 주민 반응을 또 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음날 후속 보도인데요. 다음날 후속 보도에서는 점점 더 심해집니다. 세계일보에서 또 기사를 썼는데 네. 이번에는 뭐 아이 몸에서 멍과 찰과상 자국, 구토 흔적도라면서 이런 점들을 상세히 묘사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뭐 국민일보에서는 계모가 술을 많이 마셨다라는 거 해서 뭐 술병 나뒹굴어라는 제목으로 이제 기사를 보도하면서 계속해서 대중의 분노만 자극하고 있거든요. 특히 그 친부모 같은 경우는 그 학대 이유가 천차만별이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보통 계모 뭐 이렇게 나온 기사들은 뭐 잘 안 돌보고 뭐 그 내 자식이 아니로 잘 안 돌봤다 이런 식으로 되니까 거기에 대한 약간 스테레오타입이 생기는 것 같아요. 계모라면 네. 뭐 계모가 자기 자식 아니라고 잘 안 돌보고 이런 거에 대한 편견을 자꾸 심어주는 좀 그런 것 같은데 특히 이제 계모라는 단어 자체에서 뭔가 이게 네. 그 사회적인 맥락으로 좀 안 좋은 인식을 갖게 만드는 네. 그 단어 자체로 뭐 그 아까 말한 것처럼 계모가 계모지 그러면 뭐라고 하냐 이렇게 이제 할 네. 수도 있는 건데 네. 계모라는 단어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한 이제 계모라는 단어가 그에서 만들어진 인식 자체가 이런 보도가 계속 되면서 뭔가 안 좋은 인식이 이제 담겨 있게 하는 좀 그런 것 같네요. 결국에는 이런 보도로 대중의 분노를 자극해서 더 높은 조회수, 더 높은 클릭수를 기록하고 싶은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동학대 사건을 보도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그 목적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뭐 사회 시스템을 다시 돌아본다든지 왜 이런 비극이 발생했고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앞으로 또 어떤 아동들이 학대에 노출됐을 때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이 짚어져야 되는데 그냥 뭐 재혼 가정에서나 일어난 일이고 그런 재혼 가정에서 얼마나 이 사람이 가해자가 나쁜 사람이고 이 정도에 우리가 그치고 분노하면서 끝나면은 그래서 우리도 이제 제목 쓸 때 네. 되게 진짜 어려운데 계모라는 단어가 이제 자꾸 뭔가 계모라는 거에 그 얼마나 나쁜지 뭐 이런 걸 자꾸 묘사를 하다 보니까
그 단어 자체에 부정적인 인식을 만드는 것 같아서 계모라는 단어를 쓰지 말자 약간 이렇게 해서 이제 다른 단어를 쓰려고 하면 되게 이제 또 그것도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의붓 어머니 이제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우리 매체 우리 신문 같은 경우는 근데 이게 또 그러면 그 어머니는 엄마에 그 대한 약간 존경의 의미가 담겨 있는 좀 선의의 표현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뭔가 나쁜 게 붙으니까 약간 좀 언밸런스하기도 하고 또 그래가지고 이게 되게 어려운 것 같긴 해요. 뭔가 오늘 되게 뭔가 알차네 내용이 나만 안 알차네. 오늘은 저희 방송 여기까지 하면 되겠죠? 네. 더 할 말 없죠? 네, 여기까지 하면 될 네. 것 같습니다.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현수였습니다. 박신이었습니다. 네, 이원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